장거리 연애로 힘들어 보신 적 있나요? 장거리 연애도 아니고 심지어 썸이라면 그 불안함과 초조함, 설렘이 함께 섞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거리 썸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 연우주 최철교주입니다. 고향 여자입니다. 오늘도 상담이 왔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죠. 고향 여자님의 한 말씀. 시청자분들이 그걸 안 하고 넘어가니까 막 못 봤다고 한 주가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자꾸 귀에 맴돈다니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 한번 해주시죠. 고향님 원래 끝으로 한 말씀인데 오늘은 처음부터 한 말씀 좀 하면서 부담이 시작하죠. 되네요.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자막 넣어줘요. 자막으로. 고딕체. 아니 본인은 해야죠. 그래요? 나의 응원 메시지를 넣어달라는 거였지 뭐. 네네네. 모두가 연애가 고수되어 뭐지? 친한 척하지 마세요. 잘라주세요. 누구 마음대로 막 잘라가지고. 모두가 연애가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이제 한 주가 또 이제 변비도 치료되고 그러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상담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상담은 고영희 여자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화술과자 꾸준히 열심히 듣고 있는 31살 여성입니다. 매번 정말 유익한 실전대화법 알려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도 요즘 갑자기 고민이 생겼답니다. 화술과자 홍보하려고 일부러 든 거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세요. 네. 그것은 바로 장거리 썸이에요.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인데 게다가 장거리입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죠? 전 지금까지 죽어도 장거리 연애는 안 한다. 그런 소모적이고 힘든 연애를 왜 하는 것이냐고 이해 못했는데 제가 그걸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썸남은 미국에 있어서 한국 시간이랑 완전 반대예요. 제가 자려는 시간에 그 오빠는 일어나는 시간이고 제가 한창 일하는 오후 시간에는 오빠가 자는 시간이고 게다가 카톡으로 연락하는 것도 나름 제약이 많아요. 서로 얼굴 보고 마주보고 이런저런 데이트 장소도 다녀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카톡으로 정말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제가 말재주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니 참 어렵네요. 카톡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재밌는 일상 카톡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고 때로는 그 사람 마음을 떠보는 질문도 던져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한 번씩 상대가 크크크크크큐큐큐큐 이라고만 오거나 크크 이렇게 단답으로 카톡 오면 정말 난감해요. 다른 질문으로 옮겨서 계속 카톡을 이어나가야 하나 아니면 바쁘거나 다른 일이 있을 것 같으니 거기서 그냥 나도 카톡을 그만해야 하나 이런 갈림길에 서게 돼요.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카톡은 일상 대화들, 일어났다, 밥 뭐 먹었고, 친구들 만나고 뭐 하고 있다 등등 같은 가벼운 얘기들 그리고 예전 헬스털 강좌에서 교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시각적인 사람인지 청각적인 사람인지 우선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 오빠도 그렇고 둘 다 시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있으면 예쁜 음식 사진 등등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귀여운 이모티콘들도 자주 사용하면서 나름 카톡에서 어필 중이에요. 카톡으로 서로 핑퐁 하듯 쭉 길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법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 마음을 떠볼 수 있는 질문들 물론 카톡상에서 혹시 없을까요? 그리고 이 썸남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전에 오래 만났던 사이고 그 오빠한테는 제가 첫사랑이었어요. 서로 오래 만나고 지겨워져서 너나 할 거 없이 좋게 잘 헤어졌던 사이고 헤어지고 나서도 꾸준히 가까운 오빠 동생으로 10년 가까이 지내오다가 이제 막 서로 결혼할 때가 되다 보니 그 오빠는 제 생각이 갑자기 달이 났나 봐요. 3년 전에 저한테 다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땐 제가 남친이 있어서 슬쩍 거절을 했지만 이번엔 그 오빠가 다시 한국에 잠깐 왔을 때 그 얘기를 다시 꺼내길래 제가 덥석 물었죠. 미국 돌아가선 저에게 연락 오기를 한번 미국에 자기를 보러 왔으면 좋겠다며 비행기 티켓을 사줬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일주일 동안 미국으로 가서 그 오빠와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그런데 언제는 나한테 먼저 만나보자고 그러더니 이제서 하는 말이 사귀는 건 아니고 아직은 썸과 사귀는 거 사이라고 같더라고요. 조금 어이없었어요. 저한테 좋은 여자로서 좋은 감정은 다시 생겼는데 아직 완전히 시동이 걸린 것 같지 않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공항에서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 관계를 더 잘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서로서로 노력해보자. 한국 가서도 서로 꾸준히 카톡하면서 지내자라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톡 썸이 이어지게 됐답니다. 말이 많이 길어졌죠? 힘드네요. 그러네요. 지금 호흡이 좀 불안정해지시는 게 평소 유산소 운동을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데가 없어서 저는 그렇죠. 주저리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 처음이라 교주님 상담 꼭 좀 부탁해요. 제발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평소에 보통 말씀을 이렇게 안 하시고 손 씻고 하시죠? 힘드네요. 이렇게. 저 오늘 할당량 다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어장에 있는 남성들한테 이제 커피 떠와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이렇게 아니, 눈치 손도 안 주고. 해. 그 진짜인데 이렇게 밝히셔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고 어떡하죠? 잘라주시죠. 뭘 또 맘대로 이렇게 짜내요, 자꾸.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온 상담인데 몇 가지 저는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네. 오빠, 미국 카톡. 세 가지에 먼저 주목을 해봤는데 여기서 여성분이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건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빠가 이 여성분한테 결혼을 전제로 떠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면 이 여성이 하고 싶은 건 실은 두 가지인 거죠. 데이트와 결혼인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한테는 답장을 간단하게 메일로 드렸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메일 상담은 안 하고 이제 실시간 상담 아니면 유튜브로만 해드리는데 좀 긴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해드렸어요. 제가 너무 답장을 늦게 드리는 바람에 짧게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비행기 티켓을 보냈다고 했는데 편도를 보냈을까 왕복을 보냈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만약 보냈다면 저 같으면 편도를 보냅니다. 왜요? 오는 것만. 갈 땐 네 맘대로. 오는 건 내가 배려를 해주지만 갈 땐 네 맘대로.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가는 것까지 정해줬다면 뭐 배려겠죠, 그것도.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주저리 떠들고 있는 거는 고영여자님이 좀 호흡을 관리하시라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고영여자님이 약간 호흡을 관리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시각적인지 청각적인지 촉각적인지를 간파하라, 먼저 파악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VAK 모델에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둘 다 시각적인 사람이라 사진을 보냈다,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시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내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제 알몸 사진을 보냅니다. 차단당하셨을 텐데. 시각적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대포폰이에요. 그리고 촬영을 빨리 끝내고 튀어야 돼요. 또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인데 웃고 그래요. 이제 도망자로 살고 있어요. 상상해갖고. 상상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시각적인 타겟이 있다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모티콘을 받고 싶지 않아요. 받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사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 시각적인 것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문구가 차라리 나요. 이모티콘보다는. 이모티콘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귀여운 뭔가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멘트 안녕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사람은 시각적인 걸 잘 떠올리길 좋아하고 시각적인 것에 끌린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각적인 모든 것에 끌린다는 건 아니에요. 난 귀여운 음식 사진보다 귀여운 의가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왜 비웃으시는 거죠?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사진 보내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역지 사진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보내는 거는 내가 또 받고 싶다는 의미로 보낸 거거든요. 농담입니다. 보낸 적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치죠. 경찰 여러분.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들었던 건 그만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각적인 걸 원한다고 해서 이런 음식 사진이나 그런 걸 과연 좋아할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에 따라서는 나 너무 한가하다, 나 너무 할 일 없다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고양여자님이 너무 카톡방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는 척 하는 건지, 심지어 그것조차 안 하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할 때 오히려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지. 뭔가 이미지를 더 보낸다고 가산점이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적인 사람일수록 시각적인 데 있어서 더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자극하는 차라리 문구가 더 정성스럽고 상대를 건드릴 수 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좀 깔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건 화수강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좀 집중해보자요. 좀 쉬었죠? 호흡 빨리 하셨죠? 네. 왜 이렇게 수급이 안 되나 했더니 벨트가 쪼여갖고. 아, 그래요? 이거 잠깐만. 바스트샷이니까요. 네.
뭐 그 배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예. 바스트 쪽을 신경 쓰기 위해서 배를 조인 건가요? 풍선 효과를 위해서 배를 조여야 위가 이렇게. 좀만 더 쪼이고 올게요. 아니 충분하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좀 접근해 보자고요. 이런 정도의 장거리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거리가 거의 2시간? 2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걸어서? 걸으면? 걸어서 2시간. 아니요, 지하철로? 지하철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면 어디랑 어딜까요? 뭐 인천과 뭐 일산. 인천과 일산. 그 정도면 2시간 정도 되겠죠. 그렇군요. 뭐 강남을 기준으로 하면 뭐 강남을 기준으로 할 때 인천이나 뭐 인천 일산 정도. 네. 서울이랑 경기도까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차까지도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예 가망이 없을까요? 그 대답은 보류를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뭐 답은 본인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장거리라는 걸 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10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 전에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나보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결혼을 전제로 얘기를 했다가 일주일간 좀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가 썸인지 사귀는 건지 중간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장거리를 빼고 카톡이나 이런 거 장거리 다 빼고 그것만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그러면 그 커플은 가능성이 있는 커플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저는 아까 그 말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좀 약간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처음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본인이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썸인지 사귀는 건지 모르겠대.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라는 이런 말 저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여자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남자분이 크크크게 응 이렇게만 보냈어도 여자분은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같이 노력하자. 핸드폰 앞에 놓고 기도 한 번 하고 크 찍고 기도 한 번 하고 크 찍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자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한 가운데를 중앙을 노리면서.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네. 그럼 할 말이 없죠. 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물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서운했다. 좀 회피하는 것 같다. 그렇죠. 실은 같이 그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했던 말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는 사귀는 것까지 가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앞으로 잘해서 결혼까지 가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결혼까지 가자라는 말을 할 거였으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언제 갈게라던가 다음엔 언제 보지라던가 그런 식으로 다음에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다음에 갈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관계로서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말을 했지 뭐 우리가 뭐 썸인지 사귀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뭐 서로 노력해보자 보통 내가 잘할게라던가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하지 뭐 노력해보자는 뭐야. 그러니까 노력해보자는 그 신입사원 할 때 면접할 때 그래 우리가 이제 아직 계약직이 될지 정규직일지 모르겠으니까 자 이제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해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잘려. 대부분 그쵸. 정규직으로 못 가.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는 거죠. 좀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넌 노력해라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솔직히. 근데 아까부터 굉장히 본인이 분노하고 계시네요. 정말 약간-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상담자에게 공감을 해주시고 아까 카메라 켜지기 전에 그렇게 쌍욕을 하시더니 참 가식이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약간 여성분들 상담에 약간 좀 감정이입이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욕을 이렇게 막 찍혔나요? 욕을 이따 비하인드로 나올지도 몰라. 지금 눈으로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다시 얘기하자.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이게 장거리란 말이죠. 장거리도 보통 장거리가 아니라 시차까지. 근데 이 질문자 분께서는 이게 시차가 다르니까 이 사람의 카톡이 소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밤일을 하고 낮에 자요. 그러면 카톡이 와 있어. 그러면 내가 늦게 카톡을 보내면 미안해서라도 더 카톡을 보내거나 그 사이에 잠깐 통화할 수 있는 시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새벽에만 깨 있고 내가 뭐 낮에만 깨 있고 그러면 그 해가 질랑말랑하는 그 어스름, 어둠과 빛이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만날지언이 뭔가 그렇게 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거란 말인데 그쵸. 지금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실은 이 사람은 회피하고 있는 게 맞죠. 이거는 실은 다른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요. 이 남성분이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톡에서만 봐도 솔직히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크크크크 응만 했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어느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단답을 보내겠어요. 기도하고 크 찍고 기도하고 아 크 이러면 찍고. 다를 수가 있겠지. 아 근데 물론 이제 남성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 연애를 했었고 그러면 그렇게 짧은 카톡을 보낸 게 과거에 사귈 때도 과연 그랬느냐. 물론 그때는 카톡이 아니라 문자였겠지만 그랬느냐를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분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사귈 때나 서로 사랑하는 때와 지금 이 남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도 다르다고 봐야죠. 그때와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무슨 마음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남성은 대체 왜 이 여성분한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얘기를 3년 전에 했고 지금은 관계를 회피하고 있는가. 회피라는 게 이 여성분을 회피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분이 다시 가서 만나자 그러면 만납니다. 근데 결혼하고 뭔가 진지한 관계에 대한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남자가 여성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고 여성을 다시 돌려고 싶었던 건 실은 지금의 이 여성이라기보다는 10년 전 자기의 청춘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외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여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보면 속세에 찌든 자신과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아니면 세상을 너무 알아버린 이런 관계 말고 과거에 순수했던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사랑 열정적이고 그 순간이 그리운 거지 지금 이 순간의 여성보다 그 순간의 여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실은 사람이 사람 만나보면 과거에 그 사람이 현재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보다 차라리 현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과거의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만나야 그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을 막상 만나보면 아 그때 그 기분이 안 들어. 그러면 결국 이 사람보다 차라리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때 나의 감정을 살려주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남성분의 마음은 이 여성분밖에 없어서 이 여성분과 결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사람이라면 그때 내가 만약 그때 이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것에 대한 로망인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와서 이 사람을 선택한들 그 인생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지가 분화돼 버렸어. 이미 우리는 진화해서 인간이 됐어요. 더 이상 상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돌아왔어. 그 시간을 돌아가도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진화의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분은 막상 만나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일주일을 지내보니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현실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걸 수도 있죠. 이 여성분한테는 무책임한 태도지만 이 여성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성분의 마음. 여성으로서 어때요? 글쎄요. 처음은 모르겠지만 점점 마음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답을. 상황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랑 어떻게 했어요? 연락을 끊겠어요? 저라면 끊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본인의 주변에 있는 어떤 남자보다도 이 사람이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요. 전 스펙을 보진 않지만 자산이 5억이야. 5억 달러. 저는 돈을 보진 않지만 그럼 뭘 봐요? 뭘 봐? 전생에 그러면 왕이었어. 전생을 봐요. 전생을 봐요. 전생에 세종대왕님이셨어. 글쎄요. 근데 마음이 아프지만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지부지하게 끄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럼 아예 관계를 그냥 끊는다? 네. 내가 쿨해질 수 없다면 쿨해져도 끊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친구로서 지낼 수 있어요. 친구로라도? 응. 어차피 근데 미국에 있잖아요. 네네. 어차피 친구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미국 여행 가면 뭐 숙소라도 제공해주지 않을까요? 리조트가 20개 갖고 있어요. 아니면 한 번쯤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트럼프 아들이야. 그럼 내가 미국에서 살아야지. 아, 네.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그냥. 진지하게 이렇게 자리를 가져서 근데 자리 잡기도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진지한 건 솔직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톡으로밖에 못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제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수준이 달라졌다기보다는 환경이 두 사람이 굉장히 너무 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가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지 않았을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간 거잖아요. 자기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과거의 그 추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여행하듯이 시간을 보냈다면, 이 남성분은 자기의 현재 생활 공간에 과거의 추억을 끌어들여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떠나고 나면 이 사람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이 여성은 그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가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거죠. 내 현실에서 잠깐 꺼냈던 앨범이죠. 그 남자 입장에서. 여성 입장에서는 그 앨범의 사진을 거기서 찍어 갖고 와서 다시 앨범을 필고 있는 거고, 이 남자는 앨범을 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분도 어떻게 보면 방금 고영희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막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변에 이만한 추억이 없고, 또 가보니 참 다시 가보니 아름다운 곳이 없고,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 그만큼 아름답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어떻게 하면 다시 가볼 수 있을까라고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곳 여행지 좋은 데 많습니다. 맞아요. 네, 여행지라는 게 꼭 미국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성을 말을 하는 건데, 새로운 사람 둘러보면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약간도 나이랑도 겹치는데, 나이도 있으시죠. 조금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슬슬 생겨나고, 주변에 괜찮았던 남자들이 하나 둘씩 애를 낳고 유부남이 돼서 들이대기 시작하니까. 농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웠어.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유부남이 뭘 들이대? 유부남이 많이 들이더라고요 요즘에?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갈 놈은 다 갔고 들이대는 놈은 좀 이상한 놈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사람은 괜찮았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그 과거에 침착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좋은 사람은 많아요. 너무 이별적으로 갔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건 본인 어장에 많잖아요. 아니요. 그럼 결국 이런 여자 때문에 이분이 연애를 못하는 건가요? 한 마리씩 풀어놓게요, 그러면. 정말 듣던 중 개소리네. 정말 이거 뭐 거만한 뭐야? 이거만 범죄 아닙니까? 장난입니다. 네, 장난이에요. 실제로 별로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말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런 경우에 좀 뭐 저희가 이제 상담이라는 게 꼭 솔루션을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솔루션을 드리자면, 카톡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카톡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와 이렇게 탁구처럼 핑퐁이 되는, 그래서 과거에 다른 사람하고 카톡할 때 고민하지 않았다면, 내가 평소에 모든 사람하고 카톡할 때 모르겠어요 이러면 뭔가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 카톡이 힘들어요는 이 사람이 실은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톡을 바꾼들 소용이 없다. 이모티콘을 보낸들 소용이 없고, 사진을 보낸들 소용이 없어요. 상대 마음이 이미 회피하고 있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톡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관계에서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안 될 걸 알지만 과거의 여행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데, 그것도 지금 좀 새로운 여행지에 눈을 돌려보고, 그리고 이분하고도 관계가 아예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쨌건 시간이 흐르고 또 새로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언젠간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영화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주변을 둘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았어요? 역시. 혹시 포세이돈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분을 직접 뵙진 않았지만 그 어느 분보다 더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가식이라고 좀 큰 말 좀 크게 그냥 왜요? 가식하니까 지금 시청자분들도 느꼈을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를. 진짜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 지금 나는 가식을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어마어마하십니다 진짜.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더욱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모든 사람인 것 같은 그냥 흔한 존재니까. 아니,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잖아요. 아니, 이분만의 매력이 있을 것이고, 이분은 정말 결혼을 전제로 정말 끊임없이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안 되는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저는 이분이 매력적인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10년 전에 첫사랑을 비행기표까지 주면서 불렀다는 건 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렇겠죠? 매력적으로 기억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된 건 실은 환경적인 차원이 커. 그래서 지금 고양이 여자님도 훨씬 더 인기가 많을지도 몰라요, 실은.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미인이실 거예요. 또 오버한다 또. 에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한 10번 열면 그냥 왜 내가 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 그래? 거짓말만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장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이제 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과 비교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약해진, 평소에 원래 본인보다 약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남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네. 바로 눈 뜨면 바로 내일인데 뭐. 눈 깜짝하면 이제 바로 그냥 뭐 30대고 40대고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 숫자가 사람을 죽이죠. 그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곧 가실 때가 됐다고. 자꾸 친한 척하지 마세요. 저 가면 또 슬퍼할 사람들이 없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저희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스스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힌트를 얻으셨길 바라고, 그리고 이 영상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조언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 한 말씀. 이거 안 하면 사람들 변비 생겨요. 변비. 피부병이 막 생겨. 이거 안 들으면. 모두가 연애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지금까지 철석이 해줬습니다. 고양이 여자였습니다. 이거 좋아요. 우리 같이 그럼 이제 편집하신 것만. 또 비하인드로 또 올릴 거야. 진짜 얼굴이 아니고 이만한 거. 제가 싫은 소두입니다. 네. 형님 미안합니다.